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29, 39 성인 남녀들 여러 명에게 30대 되기 전, 40대 되기 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망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게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 사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현대인들 다 누구나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세계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흔히들 여행가라고 일컬어진 분들이요, 그런 여행을 업처럼 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일반인들의 여행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전문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학생들의 아마추어 배낭여행에서부터 유명한 여행가들의 여행기, 각종 여행 관련 책들이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중에 국내에 나온 여러 여행서 중에 대표급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소설가 중 한 명인 패트리샤 코널의 데뷔작 법의관이 유소영 씨의 번역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 최고의 추리문학상인 에드거 앨런 포우상과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수여하는 존 크리스상을 비롯한 5개의 주요 추리문학상을 휩쓰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노블하우스에서 나온 이 작품은 여러 난관을 헤치며 잔인한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과정이 빠르고 생생하게 전개돼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겁니다. 완전한 행복과 이 시대에 갖춰야 할 미덕들을 함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완전한 행복이 물프레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쓴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지난 30년 동안 심리학 연구에 최첨단을 걸어왔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참된 만족과 함께 이 만족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 잡지 일경벤처에 실렸던 60개 기업의 파산 스토리 가운데 23개를 엄선한 회사가 무너질 때가 출간됐습니다. 회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무너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경영자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위기 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일본의 유명 프리랜서 작가인 구사카리 가스 씨가 쓴 이 책은 미래의 창에서 출간됐습니다. 우리 고전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이 솔 출판사에서 발간됐습니다. 옛글 속에 담긴 선인들의 정신세계의 깊이와 사고의 폭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겁니다. 강희맹, 박지원, 이규보 등 당대의 문장가들의 작품 47편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상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한비아 씨. 네, 한비아 씨의 여행기 중국 기원문록입니다. 한비아 씨 여행 저서가 꽤 여러 권이 있죠. 원래 한비아 씨 하면 바람의 딸,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책 제목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 이 유명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년에는 이제 국제 긴급구 활동가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칼럼을 접할 수도 있고요. 바쁘신 중에도 어렵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비아 씨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한비아 씨, 1958년 서울생으로 홍익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미국 유타대학교 여기서 국제 홍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요. 국제 홍보에서 버슨 마스텔라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세계 여행의 꿈을 실현하고자 사표를 냈습니다. 걸어서 세계 일주, 이게 바로 실현이 된 계기였던 거죠. 7년간에 걸친 세계 오지 체험, 그것이 묶여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 됐고요. 모두 4권짜리 책이요. 또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우리 땅을 걸어다니며 쓴 책, 바람의 딸 우리 땅의 소다가 있습니다. 또 국제 NGO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활동 팀장이 현재 직함이기도 합니다. 한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상세히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중요한 거 빠진 건 없나요?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결혼하시는 소식이 양력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양력에 안 들어가나요? 한비아 씨 저서를 제가 하도 애독을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잘 아는 듯한 느낌인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한비아 씨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동일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여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좀 유별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고 예전에 제가 96년도에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년째인데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20, 30대 사람들한테 편지를 많이 받고 독자의 편지를 받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학생들한테 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내려간 거잖아요. 예.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읽었던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대가 낮아진다. 윗대에서 영향을 미쳐서 네. 그 아이들이 보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 제가 아마추어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아주 매끄럽게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출발기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마추어죠. 그래서 생방송의 느낌을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아. 현장에서 현지 중계를 한다. 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친구한테 막 그 자랑을 하듯이 혹은 막 그 야단을 치듯이 혹은 분풀이를 하듯이 얘기하는 그게 고스란히 그 녹아 있어서 재밌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책을 다 보신 분들은 공항이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굉장히 반가워요. 네. 예, 그래서 재밌게 읽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매한 전문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친구 얘기를 전해 듣는 듯한 그 편안한 느낌이요. 그게 많은 사람에게 이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행에 관련된 많은 정보, 많은 네. 체험을 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모처럼 자리가 돼서 또 여쭤보는 겁니다만, 자, 처음에 여행을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읽는 것 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나서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그렇죠. 말이죠. 그때로 한번 마음을 되돌려서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구본을 책상 위에다 놓고 산다든지 아니면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산다든지 이러면서 언젠가는 한번 저기를 내 발로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직장 다닐 때도 시간이 없고, 그럼요. 또 돈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어느 한 시점을 뚝 잘라서 여행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해봐야지 하고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돈을 정했어요. 3,500만 원만 모이면 무조건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단 떠나고 본다. 근데 지금도 3,500이 큰 돈이지만 그 여행 출발기에 3,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 일주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예. 얼마나 들지도 몰랐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예. 돈 떨어지면 온다 했는데 그래도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 걸어서 지구 세 바퀴만 할 거니까 그게 뭐 3,500만 원이면 얼마나 될지 몰랐지만 그때 한 1,200만 원 정도로 1년을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걸렸고요. 지구 개가 만만치 않았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들었지만 출발할 때 그 지점 이었기 때문에 그 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이런 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하고 돌아와서 뭐 먹고 살아 그거는 하고 돌아와 봐야 하는 거지. 그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하는 거는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네. 한비아 씨가 저 박완선 선생과 더불어 이제 모탈 노릇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박완선 선생을 모델로 삼아갖고 많은 여성분들이 나 40 넘으면 이제 소설 쓴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한비아 씨를 닮으려고 갑자기 이제 사표 내고 통통 털어서 세계 여행 떠난다 이런 분들 그거 많았어요. 두 개 다 참 좋은 거네요. 아주 건전한 그 사회적 유전자를 뿌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네.
그 중에 이제 비교적 후반부에 나온 건데 중국 견문록이요. 네.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제가요, 국제 홍보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세계 일주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난민 기구에 들어가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 그 에너지와 시간을 바치리라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중국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또 하나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세계 일주 계획과 더불어 40이 되기 전에 5개국어를 마스터한다. 이런 또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5개국어. 네. 그런데 다섯 번째 국어인 중국어를 드디어 40살에는 하지 않았고요. 43살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맨 처음에 계기는 긴국어 활동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그 5개국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중국어를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세계 일주가 끝나고 그 난민기구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견문록은 사실 여행기라고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읽어보시면 그게 북박이 여행기예요. 제가 네. 예전에는 돌아다니는 여행기였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한 곳에 있고 그 창문으로 스치는 혹은 저를 방문하고 저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쓴 북박이 여행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비아 씨 책의 특징이 흔히 그런 용어를 쓰는데 죽는다 산다. 책이 네. 죽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정말 고맙고 정말 뿌듯한 건 뭐냐면 그 책이 아까 죽는다 산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 책은 한번 딱 그 누구의 서가인지 꽂히면 본드로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정말 작가로서는 최대의 그 칭찬이에요. 최근에 중국의 그 발전상이며 또 우리한테 불쑥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물론 이제 숫자로 보면은 뭐 어떻게 반했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가장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옆나라다. 우리의 네. 이웃이다. 우리가 이사 가거나 중국이 어디에 이사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해관계에도 혹은 작은 그런 진동에도 서로 그 자극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변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에 저는 얼굴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숫자나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뭐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그 이득을 받아내야 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이고 같이 살아야 될 친구고 네. 그다음에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게 5년, 10년이 가도 100년, 200년이 가도 1000년, 200년, 1000년, 2만 년이 가도 안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5년 전 얘기도 지금 대입이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국의 얼굴을 그려주고 싶었다. 예, 계량적 수치로 네. 그려지는 중국이 아니라 살결이 있고 느낌이 있고 네. 예, 핏줄이 도는 그런 모습을 네. 말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책으로 이걸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중국 견문기, 중국에 네. 대한 글보다 근본적으로 이건 다르구나. 정말 사람에 대한 얘기고 중국이라는 게 추상적인 중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표정, 생활, 뭐 하루하루 일과 그렇죠. 이런 것이 있는 중국이구나. 냄새, 소리, 느꼈습니다. 눈빛, 체온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많은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책의 내용을 되새겨 가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중국 견문록의 생생한 살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비아 바람의 딸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행기 중국 견문록 함께 먼저 나눠보시죠. 여기가 혹시 창간 호텔이 맞아요? 맞는데요. 누굴 찾아오셨나요? 네, 저도 여기 묵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유학생 치고는 나이가 많죠? 여기 유학생이신가 봐요? 네. 그런데 왠지 얼굴이 낯이 익은데요? 아, 네. 올라오시죠. 직원을 먼저 만나셔야죠. 어디서 봤더라?
베이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시 하이단구 칭화둥로 창란 호텔.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머물게 될 이곳은 마리 호텔이지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5층짜리 허름한 외국인 기숙사였다. 호텔 입구엔 자동차 대신 유학생들의 자전거가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다. 어때요? 좋죠?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옷장, 그리고 책상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쓰기에는 딱이죠. 네, 저 빨래 같은 건... 1층에 내려오시면은 공동으로 쓰는 주방이랑 세탁실이 있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입맛대로 직접 해먹을 수 있죠. 네, 숙박비는... 미국 달러로 9달러예요. 가만히 있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면 비싼 건가요? 어떤가요? 보통 노동자 2달치 월급은 드니까 싸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외국인 기숙사는 더 비싸요. 여기가 나을 겁니다. 비싼 만큼 매일 청소도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부자리도 갈아줘요. 여길 보세요. 창밖 풍경이 좋죠? 공원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직은 3월이라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공원의 나무들이 파랗게 실록이 우거져 볼만할 겁니다. 이 방으로 결정하세요. 방 번호가 마음에 드네요. 419호. 예? 예, 한국에선 4월 19일이 혁명 기념일이거든요. 혁명 정신을 이어받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죠. 게다가 제가 다닐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하루에 적어도 왕복 1시간은 걷게 되니까 그 정도 마음에 들고요. 이 방으로 할게요. 성격이 시원시원해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충 짐 풀어놓으시고 내려오세요. 1층 세탁실이랑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생 때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5개 국어를 마스터하리라는 야무진 계획을 세웠는데 중국어도 그중 하나였다. 1년간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낯선 땅 중국에 닻을 내린 건 2000년 3월 15일. 내 나이 43살 되던 때였다. 중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메일을 확인하러 인터넷 카페를 갔는데 곁에 앉은 여자가 나를 보고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한국 학생인가 했으나 곁에 학생과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중국인이었다. 내가 이메일 아이디인 한비아를 쳤다. 그 순간 흘겨보던 그 아이가 한국말로 소리를 질렀다. 어머머머머, 바람의 딸 한비아언니 맞아요? 정말이죠? 그 한비아언니 맞지요? 네, 그런데요? 반갑습니다. 저 언니 책 읽었어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만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를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가워요. 아니, 중국엔 어쩐 일이세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바로 한비아 언니를 두고 말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나 역시 순진하고도 다정한 느낌의 그 애가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다. 이름은 정현월, 중국 동포였다. 한국과 일본 회사에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전 한국 분으로부터 내 책을 선물받아 잘 읽었다고 한다. 아무튼 그녀는 다음 주에 만나게 된 중국 청년 왕션과 함께 이후 내 중국 생활 동안 내 소중한 벗이 되어주었다. 한비아 언니 맞죠? 저예요. 방금 얘기했던 중국인 청년 왕샹이다.
그는 2년 전에 중국에 왔을 때 한 달 반 동안 내 중국말 가정교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그를 학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만났다. 다시 꼭 오겠다고 하더니 정말 왔네요. 그럼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요즘 어떻게 지내? 똑같은 일 해요. 어원문화대학에서 커피 자동 판매기 관리해요. 나 저번 주에 왔어. 내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어원문화대학엔 등록하지 못했고 지구촌 학원에 등록했어. 초급반 2과목을 등록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따로 회화 연습 가정교사를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내일부터라도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때? 해줄 거지? 좋아요. 가만. 과외비는 어떻게 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산둥성 출신인 그가 시골 사람답게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왕샹. 사실 그는 가정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다. 사투리도 심한 데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빈농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베이징에 온 뒤로 수많은 고생을 거친 듬직하고 믿음직한 청년이었다. 과외라고 해야 따로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수다를 떠는 거였다. 수다가 바로 회화 공부였던 것이다. 다행히 그로부터는 시골 이야기, 무작정 상경기, 외지인으로서 베이징에 사는 어려움 등 살아있는 중국 이야기를 늘 들을 수 있었다. 왕샹가는 일주일에 3차례, 한 번에 2시간씩 공부하기로 했다. 과외비는 대학생 가정교사 수준으로 2시간에 30위안, 한 달에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어머나, 이 과일들 좀 봐. 노란색 파인애플, 빨간색 앵두, 초록색 유자. 어머, 이 딸기는 주먹만 하네. 어쩜 꽃보다 과일들이 더 화려해 보인다. 에이, 언니도 참. 꽃들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베이징 꽃들을 봐요. 특히 분홍색 복숭아꽃이 베이징 전체를 뒤덮고 있잖아요. 삼국지의 도원결의가 바로 이런 나무 아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야. 그 개나리 같은 노란색 꽃이 뭐랬지? 그 외에 숙소 앞하고 학원 가는 길에 그 온통 그 노란 꽃 말이야. 잉춘화. 그래 맞아. 잉춘화. 봄을 환영하는 꽃이라는 뜻이지? 연꽃은 봤어요? 아직 못 봤죠? 무슨 연꽃? 아마 평생에 그렇게 많은 연꽃을 보긴 힘들걸요.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 연못에 가면 아직 피지 않은 진분홍색 봉오리 막 피려는 보라색 꽃, 그리고 활짝 핀 하얀 바탕의 분홍색 꽃들이 커다란 초록색 연잎들하고 어울려서 눈이 부실 지경이에요. 와, 왕샹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눈이 아리네. 아, 이른 아침에 연못가에 앉아있으면은 연꽃 봉오리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꽃봉오리 열리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이, 설마 무슨... 정 못 믿겠으면 내일 새벽에 원명원 공원에도 가보세요. 아주머니, 이 과일 좀 싸주세요. 아니, 무슨 과일을 그렇게 많이 사? 언니 드시라고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나 돈 있어. 아니에요. 여긴 과일값이 얼마나 싼데요. 봄에 중국에 오셨으니 과일 호사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선 이만치 살려면 어휴, 꿈도 못 꿀 거야. 시장 구경 더 하실 거예요? 왜? 자판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시장 구경으로 된 거죠?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가. 난 현월이랑 좀 더 구경하고 들어갈게. 현월, 괜찮지? 그럼요. 갑니다. 예. 현월, 저기 자전거 타는 여자들 무슨 망사보자기 같은 걸 다들 저렇게 쓰고 다녀? 무슨 이슬람 여인들 같아? 여긴 모래먼지가 많잖아요. 아, 맞아.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봄마다 고생하거든.
그러니 여긴 어떻겠어요? 또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부는데요. 오죽하면 그 일기예보에서 바람의 세기까지는 알려주잖아요. 7급만 넘으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자전거 타기도 힘들고요. 그래. 그 저번 날은 호텔 직원이 아침에 그렇게 인사하더라? 오늘 오후에는 큰 바람이 분다는군요. 그럼요. 여기는 바람 얘기하는 게 흔한 아침 인사예요. 한국에선 그런 표현이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지. 여기선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니는 중국에 제대로 온 거예요. 뭐가? 언니가 바람의 딸이잖아요. 얘는 참. 출출하다. 우리 만두 먹자. 만두는 내가 살게. 한 개 10원짜리? 빨리 가자. 과일 호사에 이어 만두 호사도 해보자고. 예, 그래요. 하루는 한국에서 친구 조카가 베이징에 왔다. 대학에 떨어진 후 고심하다가 어학 연수를 온 것이다. 그 친구가 중국에 온 첫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는 볼멘 소리를 했다. 중국 사람한테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한여름에 하루 종일 신었던 등산화 벗었을 때 그 양말에서 나는 콤콤한 냄새? 맞아. 그럴 거야. 정말 이런 냄새에 둘러싸여서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냄새 얘기. 냄새 얘기요? 응. 북미나 유럽 사람들한테선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알아? 노린내 같은 거요? 고기 내장 삶는 냄새? 뭐 그런 거야. 그리고 한평생 양과 더불어 사는 중동 유목민한테서는 당연히 양 냄새가 나고 아프리카 원주민한테서는 빙초산처럼 톡 쏘는 냄새가 나지. 재밌다. 하긴 세계를 다 돌아다니셨으니까 그런 거 잘하시겠다. 더 해주세요. 남미 인디오한테서는 그 덜 말린 우산에서 나는 것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일생에 딱 3번. 태어날 때, 결혼하기 전날, 그리고 죽을 때. 그렇게 3번만 목욕을 한대. 인도 사람들한테서는 카레 냄새, 꽃 냄새. 티베트는 야크 버터 냄새. 또 몽골 사람들은 넓은 초원을 말을 타고 마음껏 달려서 그런가 싸한 바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와, 멋지다. 바람 냄새? 그건 어떤 냄새예요? 나중에 몽골 사람 만나면 맡아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선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 우리들한테도 어떤 냄새가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미국인 양부모님하고 함께 지낸 데다가 주변에 한국 유학생도 별로 없어서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왕래 없이 지냈거든. 근데 어느 날 한국 유학생 부부가 친정어머니가 오셨다면서 한국 음식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집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이게 한국의 냄새구나 했어. 저 혹시 김치 냄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맞아, 비슷해. 묵고 허옇게 그 우거지가 난 김장김치에서 나는 쾌쾌하고도 시큼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썩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었어. 우린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린 모르지. 한 번은 그 어머니가 그 미국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끓였다가 경찰에 신고 들어갔잖아. 동물 썩는 냄새 난다고. 각 나라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를 그 문화의 재미있는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부터가 바로 글로벌 시대의 국제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아.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띌 때 나 또한 그와 비슷한 정도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도 반으로 줄지 않겠어? 네. 에이, 괜히 냄새 얘기했다가
국제인 매너 강의 들었네요. 강의는 무슨.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김치찌개 생각나네. 어머. 우리 김치찌개 해 먹을까? 아, 그래요. 맛나게 먹고 이 닦으면 되죠, 뭐. 나의 또 다른 중국어 과외 선생 치엔홍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자 심상찮은 표정으로 내 방에 찾아들었었다. 공부하는 거 방해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 한국 여행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야, 좋았던 표정이 아닌데. 무슨 문제 있었어요? 3박 4일 내내 배가 고팠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할 때 기분 상했고요. 그 사람들 너무 무뚝뚝하고 고압적이에요. 묵은 여관도 너무 지저분하고 시설이 엉망이었어요. 별 4개짜리라면서 왜 그래요? 또 도로 표지나 관광 표지에 한자도 없어서 불편했고요. 돈도 고스란히 남겨왔어요. 쓸래야 쓸 데가 있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깔보는 듯한 그 시선이 제일 싫었어요. 이거 뭐야. 속상한 거 털어놓으려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온 것 같나요? 맞아요. 저는 한비아 씨 얘기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실망만 하고 왔어요. 아니, 어딜 가서 뭘 먹고 다녔길래 배가 고팠던 거예요?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돼지고기 편육, 게장, 한치회, 된장찌개, 계란찜, 생야채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뜨거운 물도 없대요. 날이 덥다고. 하긴 중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차를 마시는데 불편했겠네요. 밥 먹고 나니까 공짜로 커피를 돌리는데 우린 커피 거의 안 마시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꼭 못 사는 나라에서 놀러온 촌놈쯤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한국 고등학생들이 우릴 보고 뭘 했는 줄 알아요? 고등학생들이요? 우릴 보고 짱꼴라래요. 짱꼴라가 무슨 뜻이에요? 가이드도 자세히 안 가르쳐 주던데. 그거 좋은 말 아니죠? 사실 요즘 한류 열풍도 불고해서 젊은 아이들은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 1위로 꼽는다는데 정작 다녀오고 나면 그 애들이 정말 그렇게 한국을 좋아할까 싶었어요. 미안해요. 한비아 씨는 여행기를 쓰는 작가이기도 하니까 일부러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 꼭 쓰시라고요. 해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중국 관광객들은 늘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이 그런 실속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따오지는 못할 망정 굴러 들어온 호박을 걷어차지는 말아야죠. 안 그래요? 어머, 내 자전거. 정말 못 살겠다. 또 없어졌어. 이걸 어째? 뭘 그리 잔뜩 울상을 짓고 있어요? 왕샹, 나 어떡해. 저번에 산 중고 자전거 또 없어졌어. 벌써 3번째야. 그러기에 잘 관리를 하셨어야죠. 무슨 소리야? 이번엔 누가 집어갈까봐 일부러 앞에 달린 바구니까지 찌그러뜨려 놓았는데. 여기선 자전거가 발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해 이제. 참. 우체국은 어떻게 가고 시장은 어떻게 가. 정말 누구인지 걸리게만 해봐. 어떻게 내 노란 자전거. 그러면요, 우리 가서 서로 도우면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당연히 괜찮아요. 오늘 밤에 이따 만나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왕샹이 얘기한 서로 돕는다. 후샹방주. 여기서 그 말은 내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자는 말이다. 훔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자전거를 물리지 않게 돌아가며 쓰자라는 말인 것이다. 난 화도 나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현지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날 밤이었다. 빨리 해. 이러다가 경찰이라도 오면 어떡해? 이런. 왜? 이 자전거 이거 자물쇠도 채워놓지 않았네요. 그래? 그럼 땅에 떨어진 돈이랑 똑같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란 얘기 아니야. 야, 이거 색깔도 파란 게 마음에 든다. 이걸로 결정할 거죠? 이거 가지고 가요? 그러자 그래. 좋아, 난. 자, 그럼. 좀 천천히 가요. 누가 온다고 그래요? 몰라. 나도 천천히 가고 싶은데 발이 저절로 막 달리네. 왕천 좀 빨리 와. 내가요,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요. 중국에서 자전거 잃어버리지 않는 법. 첫째, 절대로 새 것은 사지 말라. 특히 이 파란 것처럼 색깔이 화려한 것은 어서 훔쳐가는 거나 똑같다. 둘째, 되도록 보기 흉한 자전거를 탄다. 셋째, 유학생 기숙사나 식당 등 유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되도록 멀리 세워놓는다. 넷째, 세워놓을 때는 적어도 2가지 종류 이상의 자물쇠로 채워둔다. 다섯째, 가장 확실한 방법. 자전거를 사지도 타지도 말자.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중국에선 자전거가 발하고 똑같은데. 어찌됐든 잃어버린 발 대신 다른 발 하나 구했네. 하긴 기왕 중국에 왔으니 남들 당하는 것도 다 당해봐야지. 자전거 한두 번 안 잃어버리고 어떻게 중국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하겠어. 그렇지? 어휴, 저기 주인 왔어요. 뭐야? 어디? 튀어요! 어서요! 어떻게? 나 몰라. 장난이에요, 장난! 왕샹! 일 년이 거의 지나고 겨울에 있었던 일이다. 추운 겨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면 불쑥불쑥 생각나는 한국 겨울 맛이 있다. 김장김치, 간이기차역의 가락국수, 호빵, 오뎅국물, 붕어빵, 군밤, 군고구마. 그런 것들이다. 여기 베이징에서도 그 군고구마 맛을 볼 수 있다. 우리 숙소 앞에서도 어렸을 때 보았던 도라무통을 잘라 만든 통에 장작을 지펴 굽는 그런 군고구마 장사가 있었다. 눈동자가 맑고 가지런한 이가 예쁜 13살 먹은 꼬마 아가씨였다. 군고구마 드릴까요? 네 이름이 뭐니? 리홍아예요. 집은 어디야? 안의성이요. 엄마 아빠는? 고향에 계세요. 난 고향 아저씨 집에서 같이 살아요. 돈은 많이 벌리니? 그럭저럭이요. 하루에 20위안 정도? 겨우 20위안? 3,000원 정도구나. 네. 어떨 땐 그것도 못 벌어요. 여기 호텔 보안들이 공짜로 막 가져가거든요. 아니, 어느 놈이 그런다는 거야? 차라리 가져가는 게 나아요. 저 사람들이 쫓아내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저 왔어요. 어서 와, 왕샹. 군고구마 좀 먹어. 방금 사온 거야. 요새 늘 군고구마네요? 요 앞에서 장사하는 어린애 봤지? 네. 제 몸보다 큰 고구마 수레를 끌고 와서 장사하는 애 말이야.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나더라. 그런데도 호텔 경비들은 그의 고구마를 뺏어 먹는 데잖아. 난 사와도 다 먹지도 못할 거지만 그냥 지나올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애 고구마 팔아서
동생들 공부할 돈을 버는 거예요. 여름 되면 야채나 과일을 팔 거래요. 뭐 더 많이 남는다나요? 홍화 그 아이도 곧 처녀가 될 텐데 그런 예쁘장한 여자애가 이런 낯선 도시에서 혼자 커간다는 게 아무래도 측은해서 안 되겠다. 저기 네. 내가 아는 한국 식당을 하는 분들한테 소개해서 요리도 배우고 공부도 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야겠어. 아주머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같이 사는 아저씨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안 될 게 뭐 있겠니? 월급도 500위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월급을 받아도 고향으로는 돈을 못 붙일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돈을 다 갖다 줘야 하거든요. 아무튼 한국 아줌마 마음 써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그 아저씨라는 사람한테 말이나 해봐, 응? 알았지? 그리고 이거 제발 받아주세요. 전 고구마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날 이후 난 홍화를 영영 볼 수 없었다. 중국 친구에게 말했더니 무서운 소리만 했다. 홍화라는 애가 그 앵벌이 보스 같은 고향 아저씨한테 다른 동네로 가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심한 매를 맞고 경을 찼을 거라는 둥. 시골에서 팔려온 아이 같으면 다른 곳으로 팔려갔을 수도 있다는 둥. 난 그럴 때마다 차라리 경찰에게 고구마통을 빼앗겨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나의 좋은 뜻이 힘든 이 친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이제 겨울마다 사 먹는 군고구마가 달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한비아의 여행기 중국 교환문록 지금까지 출연 이향수, 강수진, 박미선, 유호환, 전숙경, 곽윤상, 서지연, 이은정,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한비아 씨와 같이 얘기 계속 더 나눕니다. 여행기 중에 에피소드를 중요한 걸 몇 개 추려서 이렇게 드라마로 꾸민 건데요. 이미 이제 작품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다 느낀 바가 각각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다녀오고 나서요. 참 우리 고국의 독자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해주고 싶다. 그렇게 딱 남는 게 있었던가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만만한 중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만만치 않더라. 만만치 않더라. 예. 그러나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우월감도 정말 그 위험한 거지만 알 수 없는 열등감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하다 열등하다 어떤 경쟁의 의식으로만 보니까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 네. 거 말고 어깨를 나란히 할 친구다. 물론 경쟁을 할 분야가 있죠. 경제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우린 친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밥이 콩밥이라 그러면 콩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쌀이 그렇죠.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같이 그 이웃으로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게 훨씬 많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우리 옆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네. 같이 잘 지내야 될 친구다.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고 친구다라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더 크게 보자면 이불 안에서 이불을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대륙, 그러니까 요 반도는 사실 전 세계로 보면 27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그 정말 어떤 일을 잘 되도록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게 베이스 캠프의 일이고 네. 또 지쳤을 때 위로하고 이런 게 다 베이스 캠프지만 무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대는 전 세계라는 전 얘기죠. 세계죠. 지구본 한번 탁 돌려보세요. 그 몇 초도 안 걸리는 그 지구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튀어봐야 지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튀어봐야 지구 안에서 살면서 너무 좁게 그러니까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세계 지도를 하나씩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물론 한국이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27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성적은 한 20등 이내에 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근년의 활동으로 말이에요. 네. 예, 국제 긴급구호 활동가 이 부분이 책의 내용에도 이제 일부 담겨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최근에 그 활동상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요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의 딸에서 이제는 월드비전이라는 국제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국제 구호 및 개발 단체인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년째죠. 만 네. 4년째. 듣는 분들 중에 청소년이 있다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지금 한비아 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는 게 참 멋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저 강연 좀 많이 하시고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신간 한동안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이제 뭐 책 출간 계획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긴급구호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됐는데, 네. 그 전에 책을 냈으면 어떨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 익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 스틱이 이제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싹 비웁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에 이 이제 긴급구호 할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성숙한 시선이라 그럴까? 좀 더 여러 가지 경험이 녹아 있는 그런 시선으로 본 또 세상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이 구호 활동에 따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풀어져 나올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 평전 쓸 준비부터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엉뚱한. 앞으로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낙엽들 다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보면 파란 잎이 하나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이 공해 때문에 생긴 이상 현상이라고요. 때가 되면 물이 들고 그리고 떨어지고 이게 자연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순리대로 인간사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겠죠. 요즘 우리 사회 갈등 양상 글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깊어지는 듯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날씨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추워지고 또 추위가 오래 지속되면 따뜻한 계절이 다시 오고 말이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푸근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